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한식 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한식은요, 동지가 지나고 105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력으로 4월 5일경이 됩니다. 이때쯤은 이제 봄이 화창하게 피어날 때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24절기 중에서는 청명회와 겹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한식날은 조상의 묘에 잔디를 보수하고 산제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해가지고 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날이 됐죠. 한식은 말이에요, 봄에 산불이 나는 것을 경계하려고 생겨난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식날에 대한 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추시대에,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공이 이름이 충인데 그 문공의 때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하면 중국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 속에 휘말려가지고 아주 혼란한 시기였었죠. 보면 이렇게 이제 중국이 생겼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국에 여기가 호경, 이게 주나라 수도입니다. 호경이 이렇게 이제 주나라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는 진시황이 다스릴 때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진나라하고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을 다 요렇게 쓰는 진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는 국성이 시씨예요. 이 시씨가 이게 주나라도 시씨거든요. 이 나라는, 이 진나라는 이 주나라에 세운 무왕의 작은 아들에게 봉해준 나라예요, 이게.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중국을 볼 것 같으면 중국에 그 성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면 본래 자기네 성은 희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전부 다 주나라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진나라는요, 성이 영씨예요, 영씨. 저기 아이벨령, 찰령 그랬는데 이 주나라하고 성이 달라요. 그래서 대개 이제 중국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분파돼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나라에 헌공이라고 있었어요. 춘추시대 헌공이라고 썼었는데 이 헌공이 이은 약소국 여융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거기서 공주 형제를 잡아와요. 그 공주 언니가 여희야. 동생이 이제 소희인데 이때 헌공의 나이가 7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여희와 소희는 그때 20이 채 안 된 어린애들이에요. 이걸 잡아다가 후궁으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는데 이 여희가 그때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아들이 해제야, 해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소희도 아들을 낳아. 그게 도자예요. 근데 헌공이 때 나이가 한 70 정도 됐었었는데 이 20도 안 된 어린애를 데려다 후궁을 삼고 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손자 귀여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70 노인네가 그냥 어린애 이쁜 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완전 사랑했겠어요. 그렇게 헌공이 이렇게 저나 이렇게 해제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여기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고 싶겠죠.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헌공에게는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아들이 신생인데 이 신생이 장자예요. 이게 태자야, 태자. 이 신생이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이라고 또 있어요. 중이라고 있어요. 이 중이가 이제 한 40대 초반, 응?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호라고 또 있었어요. 여희가 생각해 볼 때 해제를 왕을 시키려면 이 장성한 아들들을 없애야지만 해제한테 왕 차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이 장자들을 큰 아들들을 전부 다 없앨 줄 국리를 뚫습니다. 그래서 술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떤 술수를 부리냐면 우선 하는 짓이 이 헌공에게 이 아들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입에 달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잘생기고 뭐 용감하고 아주 효심이 참 대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헌공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 젊은 것이 심지가 깊고 아주 마음이 고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아주 착한 사람을 믿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수술을 부리냐면 잠자리에 들어서 벽앤머리에서 뭐라고 그래. 헌공보가 저는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헌공이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이게 혼란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걱정이 돼서 저도 젊고 애기도 어린데 나라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국경을 뭐 장군들이 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이 든든한 왕자님들을 거기 보내서 지키게 하면 더욱 든든히 잘 지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국경으로 보내서 지키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국경으로 보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국인데 이 진나라고 경계지점이 고국인데 여기 신생을 보내요. 고국에. 그리고 이제 중위는 여기 포읍이라는 데로 보내고 이호는 그룹이라는 데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왕자들이 전부 다 저렇게 변방위로 가버리면 궁궐 속에는 어떻게 돼? 궁궐 안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궁궐 안에는 이 왕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겠죠. 그리고 궁궐 안에는 누구만 남아? 여희만 따르는 여희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술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술수를 부리냐? 여희가 신생한테 여기 있는 태자죠. 태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 아버님 꿈에 어머니가 보이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어머니 제사를 지내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신생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신생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젊은 계모가 죽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요. 성대하게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아버지에게 보내요. 여기 있는 옛날에 그 제사 음식을 얻어 먹어야지 죽은 망자가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관이라든지 동네 마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했어요. 저도 어려서 보면 할머니께서 동네 제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야 오늘 누구네 집에서 제사밥 올 거니까 너 자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졸룡을 참고 기다리던 생각이 나요.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어찌 아버지에게 그 제사 음식을 안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 제사 음식이 당도할 때쯤 돼가지고 헌공에게 술수를 부려서 사냥을 가게 합니다. 헌공이 사냥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궐 모든 대신이면 뭐 신하들이 다 왕이 사냥을 가니까 사냥을 가는데 쫓아가게 되니까 궁궐은
텅텅 비게 되죠. 그리고 비게 만들어 놓고 놨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당도하니까 그 음식에다 독을 타요. 독을 타놨어요. 그리고 헌공이 돌아오니까 헌공에게 그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내놓으면서 또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태자는 효심이 참 놀랍게 대단하다고 어머니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음식을 아버님에게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공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기가 잠깐만요. 이 음식은 멀리서 오랜 시일이 걸려서 왔으니까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시식을 해보고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식을 어떻게 시키냐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에게 고기 한 점을 띄워서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고기를 먹고 거기서 즉시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희가 뭐라고 그래? 이거는 상한 음식이라면 이렇게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독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한테도 먹여봐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구한테 먹이느냐? 그 방 안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환관 애가 있어요. 환관 넷이죠. 그 어린애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 어린애도 그 고양이 죽는 광경을 봤으니까 그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린애를 잡아다 강제로 음식을 먹여요. 먹여서 그 어린애가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태자가 왕이 빨리 되고 싶어서 아버님을 시해하려고 든 것 같습니다. 음식에 독을 타서 보낸 게. 예? 이러니 태자를 잡아다가 문초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군 생각하니까 음식에 아들놈이 독을 차서 보냈다면 이거 잡아다 물어볼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태자를 잡으라고. 그래서 때 태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미 아버지는 나로부터 마음이 떠났구나. 아무리 여기에 술수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서 변명하고 뭐 그래봐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러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살을 해서 죽어버려요. 대단한 효자죠. 그런데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연약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왕자를 이렇게 이 왕자를 태자를 죽였으면 이 아직도 아들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여기 이거를 이 두 아들을 제거하기 위해 술수를 푼다. 뭐라고 그랬냐면 헌공에게 태자가 죽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위문도 오지 않느냐. 위로를 하러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오는 거 보면 틀림없이 삼형제가 짜고 저질른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으니 두 아들도 잡아다 물어보시는 게 옳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헌공이 또 두 아들들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두 아들들이 여기 뭐 잡혀가면 죽는 게 뻔하니까 두 아들들이 국외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망명길에 들어서게 되니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후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이 중이 얘기만 계속 하겠습니다. 이때 중이가 떠나가지고 19년 동안을 이 나라 저 나라 온갖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사람을 이 진나라에서 체포명령이 내린 거 아니에요. 체포명령이 내렸으니까 이 진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도 되겠지만 약한 나라가 보호 잘못했다가 여기서 믿게 보여서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환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푸대접만 받으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 중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그걸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이 중이가 조나라를 갔어요. 조나라를 갔는데 이 조나라의 왕인 공공이에요. 공공.
공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공공이라는 사람이 성문 바깥까지 나와서 중이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중이의 갈비뼈가 통뼈랍니다. 통뼈래. 그게 소문이 나 있어. 그러니까 공공이 볼 때 생각할 때 아니 갈비뼈가 통뼈인 사람도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중이의 갈비뼈가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와서 중이가 오니까 공께서 먼 거리에 오시냐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소문 듣기에 공의 갈비뼈가 통뼈라고 그러는데 내 그게 궁금한데 한번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가 얼마나 모욕입니까? 모욕이면 중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굶으면서 떠돌아 다니는데 여기 이 공공한테 잘 보여서 며칠 좀 쉬고 그리고 용돈도 노자도 좀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비뼈를 옷을 들쳐서 갈비뼈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공공이 허허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러더니 잘 가시오. 그리고 궁안이 성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이는 얼마나 참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피곤한 몸이다 길을 또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번은 어딜 갔느냐면 오륵이라는 데를 갔어요. 오륵이라는 데를 지역을 지나다가 농군들이 들에서 들밥 먹는 걸 봤어요. 보고 그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농민한테 가서 밥 한 술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이 어떻게 하냐면 뭐요? 그랬더니 땅에서 흙을 이렇게 한 파가지고 이거나 잡수시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이가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때 조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조체라는 사람이 중이를 모시고 다니는 수행원 하고 있었는데 조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흙은 토지입니다. 주군께서는 앞으로 이 흙으로 인해서 영토를 얻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조체가. 그래서 중이가 화가 났는데 화를 농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걸 절을 하고 받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고 뭐 밥도 못 얻어먹고 거기서 또 허기진 몸이랑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딘지 가서 하도 뭐 굶길 많이 굶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너무 굶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놓였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그 아사 직전에 놓이면 곰국을 먹어야 일어난대요. 근데 곰국 고깃국을 어디서 먹어요? 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처지. 그때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그 곰국을 큰 솥에 끓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중이가 그 곰국을 먹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모두다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서 곰국을 끓여왔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심도 했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계자추가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아사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엉덩이 살을 이렇게 듬직하게 띄워가지고 곰국을 끓여다 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충성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활고봉군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엉덩이 살을 띄워서 임금을 섬겼다. 엉덩이 살 띄워서 이런 아주 충성스러운 말로는 이보다 더 대단한 충성스러운 말이 없죠. 이렇게 이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중이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이는 영웅이에요. 영웅인데 영웅 호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호걸들의 그 행동, 행위에 대해서 보고 배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째가 낙천적이에요. 아주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응? 흙을 한 줌을 퍼주면서 여기 이것이 영토입니다. 저라고 받으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은 배는 고픈데 농군이 이때 그 농군을 중이가 패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이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사들도 있고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이가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 패 죽이지 않고 말이죠. 거기서 이 흙으로 해서 영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뭉치고 낙천적으로 하하 하고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짱. 이게 보통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폴레옹이 말이죠. 독서광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터에 나갈 때 책을 한 수레에다 가득 싣고 갔대요. 가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 책을 아주 감상에 젖어서 읽는답니다. 읽었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병적인 것 같아요. 그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쟁 속에서 그게 보이겠습니까? 글자가? 근데 나폴레옹을 아주 감상적으로 보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유머가 있습니다. 낙천적인 아주 태어나면서 나오는 해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TV의 그 개그는 웃음을 억지로 짜내죠. 해악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 중이 같은 경우에 보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흙 한 점 이렇게 떠주면서 이게 영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받으세요. 그 말, 조체가 한 그 말 자체가 유머 아니에요? 그 개그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화를 넘치고 개그를 받아들인다.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 흙을 받는 사람. 이게 보통 유머가 아니잖아요. 그 유머를 유머로 받는 거예요. 우리 그 잘못된 사람은 그 유급한 고통 속에서 누가 유머하면 도리의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화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유머로 받아넘겨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유머를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면 유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죠.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피곤을 덜어내주죠. 유머는 좋은 것입니다. 이 중이가 망명을 떠날 때 자기 부인과 그 작별하는 장면이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땐 중이가 이제 떠나서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나는 이제 떠나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떠나세요.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가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넌 기다리나 기다릴 거 없다. 내가 언제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가면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 25년 걸리겠지. 그래요. 왜 25년이에요? 주희가 그때 나이가 43세 내지 5세 요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25년이면 자기가 70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면 옛날엔 70까지 산 사람이 극히 없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가면 죽어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를 그렇게 죽는다 소리를 안 했을 뿐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라. 그 소리였었어요. 근데 이 부인 역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25년이에요?
그저 그러면 제 무덤에 측백나무도 꽤나 크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사람은 죽으면 무덤 주변에 측백나무 심어요. 그래서 25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이미 죽어서 그 내 무덤에 측백나무가 꽤나 클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인도 얼마나 낙천적이고 유머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울고불고 할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긴박하고 참혹한 처지에서도 낙천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셋째는 인복입니다. 거지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걸 보면 이 중이는 인품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이는 인품이 좋으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아주 인재를 좋아했습니다. 제후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제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죠. 응? 그러니까 인복으로 왕이 되는 거죠. 지금 선거 제도에서도 선거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인복이 있어야 당선됩니다. 인복은 말이에요,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응?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몇 사람은 내 편을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을 내 편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 인복은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인품, 인덕으로 만드는 것이죠. 넷째, 여복이요. 중이는 여복이 있어요. 중이는 가는 곳마다 로맨스가 일어나요. 거지나 진배 없는 자에게 멋진 여자들이 따르는 거죠. 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는 거죠. 어? 그뿐이 아닙니다. 중이가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바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이 중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중이가 나중에 환국해가지고 왕이 됐었을 때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왕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망명 다니는, 쫓겨 다니는 주제에 가는 곳마다 로맨스를 즐긴다는 것은 여간한 사람이면 못할 일입니다. 여자들이 따랐다고 하지만 보통 배짱과 낙천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은 중이가 제나라에 갔어요.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 환궁이 공주를 중이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 다니는 주제에 제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공주가 이 망명 다니는 중이를 좋아했으니까 결혼을 왔겠지, 시집을 왔겠지. 아버지가 가란다고 갔겠어요? 떠돌아다니는 그지한테. 참으로 여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에서 공주한테 장가를 탔어요.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데 환궁이 죽어버려요.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 후계 다툽니다. 뭐 동생이니 아들들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왕이 되겠다고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일어나니까 중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느 한편에 서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안 서면 안 되죠.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데 그 내가 줄로 섰던 사람이 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처신을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피난을 가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중이는 뭐라고 하냐? 아, 난 이 좋아하는 공주하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아니 몇 년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 좋아하는 여자가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 대책회의를 여는 걸 공주의 시녀가 엿듣고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주가 생각할 때 나는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이 애인 남편만은 살려야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중이를 불러다가 술을 그냥 잔뜩 먹여요. 잔뜩 먹여서 아주 취하게 해놓고 밤중에 수행원들을 불러다가 중이를 들쳐업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중이를 들쳐업고 수행원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는 어떻게 하냐면 시녀가 혹시 이 중이가 몰래 떠났다가 소문 낼까봐 시녀를 죽여버려요. 대단한 여복인 거죠. 정말 대단한 여복입니다. 다섯 번째, 신의가 있습니다. 영웅들은 신의가 있어요. 신의가. 신의가 없는 자는 사람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중이가 초나라에 갔어요. 초나라. 초나라를 가서 그 초나라 왕으로부터 아주 융성한 환대를 받아요. 받으니까 중이가 고마워서 초나라 초왕에게 고맙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한참 웃기잖아요. 떠도다니는 망명하는 주제에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무슨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왕이 물었어요. 아니 언제 어떻게 갚으신다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이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제가 환국을 해가지고 왕이 되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이 붙으면 그때 초나라에게 삼사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전쟁이 나면은 빨리 쫓아와서 포위해가지고 거기 뭐 왕이나 대장을 잡으면 나머지 병졸들이야 다 그냥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초나라하고는 우리가 전쟁이 붙으면 3일 행군거리를 우리가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3일 후 초나라에게 3일 후퇴할 거리를 시간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초나라 대신들도 있잖아요. 대신들이 막 화를 낸 게 우리 왕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고 뭐 거지같이 이제 쫓겨다니